부동산 신문이고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인동성입니다. 매일경제의 부동산 파트고요. 송파 5억 로또 줍줍 나옵니다. 5억 이상 차이 나는 분양, 신규 분양하는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 그래도 막 17억, 16억 합니다. 34평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가뜩이나 주택시장 살아나는 판인데 연말 앞둔 내달 시아파트 입주 폭탄이라고 하고요. 내년에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 다시 오르기 내년에 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금리가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는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도 하반기에 내년에 미 연준은 떨어질 수 있어도 한국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액이 어쨌든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어렵다. 이게 영원히 안 오른 건 아니고 당분간은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겠죠. 금리가 떨어져도 그게 이게 금리가 떨어뜨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것은 언제 오르냐면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정되어져 있을 때 오르는 거죠. 금리가 떨어졌는데 불경기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경기 더 안 좋은 거,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안 좋으면 당연히 집값이 안 오르죠. 이게 집값이 떨어뜨렸다고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렸다 했을 때 뭐냐면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았을 때는 말하는 거고,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경기가 더 안 좋으면 집값은 떨어집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가 성장이 더 안 좋으면, 금리를 올린 것보다 더 안 좋으면 집값이 하락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경제 성장이 금리를 올린 것보다 더 막 호황일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집값은 오르죠. 상관관계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소식인데요. 수도권 아파트 78,000 가구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역전신하는 우려가 있다. 3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요. 공실률은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네요. 동두천시 브라운스톤 인터폴에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한다고 하네요. 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는데 11월 입주 물량 전월 대비 52% 증가했습니다. 여기 있고요. 얼마나 지금 불경기인지. 청약 한파 관리비 내드려요. 건설사의 눈물겨움 미분양 털어내기 작전. 올 연말 추가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 분양시장 침체 장기화의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의 32,722가구 85.8%입니다. 분양가 입지 여건 등에 따라 분양 양가 현상이 뚜렷하고요. 건설사 입장에서 이자와 관리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단 한 차라도 줄여야 합니다. 지난 20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 확장 등 혜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야 된다고 이같이 말했는데, 이 관계자는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에 미분양 물량을 취소하려고 한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연내 미분양 주택을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잇따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강화 여파로 신규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 분양가 낮추거나 분양가 원금 보장제, 이자 대납 관리비 지원 등 특별한 계약 조건을 내걸고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파격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실물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증가세고요. 또 왁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국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의 주택은 총 32,722가구로 지난해 말 17,710가구 대비 85.8%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509가구에서 5,012가구로 3배 넘어들었고요. 지방은 27,710가구로 1만 가구에 증가했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중공 미분양도 7,330가구에 달했고요. 서울의 중공 미분양은 188가구로 한 달에 24.5% 증가했고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2.5% 증가 1,0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뚝 떨어졌고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대1로 지난해 20대 1이네요. 비교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1순위 경쟁률도 지난해 19대 1에서
올해 10대 1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 자릿수 청약 경쟁을 기록했던 서울과 수도권 청약 경쟁을 하락했고요. 서울은 지난해 청약 경쟁 164대 1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올해 거의 30대 1로 하락했습니다. 경기는 같은 기간 28대 1에서 8대 1로, 인천은 20대 1에서 19대 1로 각각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대출 지원을 시행하고 관리비까지 대신해주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강원 원주시 건설동 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원조 레스트지는 청약자들은 대상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또 대구 서구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평행에 관계없이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2차 계약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고, 금리는 약 5%로 계산해 분기별로 나눠 계약자에게 지급할 방침이고요. 또 관리비를 대신 내준 단지도 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된 후분양의 아파트 칸타빌 수입 팰리스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대신 내주기로 했고요. 이 단지는 최초 분양 당시 216가구 중 90% 이상이 195가구가 미분양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고요. 제곱미터당 평당 3,249만원, 주변 평균 시세 2,440만원보다도 30%가량 비쌉니다. 현재 26가구 남는 이 단지는 지난달 말 6번째 무순위 청약에 나섰고, 현재 최초 분양가의 최대 15% 분양가를 낮췄고요. 건설기는 연내 미분양 물량을 털지 못하면 장기 미분양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중개건설사 관계자는 연내 금리가 또 오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나빠지게 된다면서 남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야 한다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다른 혜택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자금을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고, 전문가들은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금리 인상으로 금융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분양시장 꽁꽁 얼어붙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분양가와 입지 여건 등에서 분양 성적이 달라졌다고 설명했고요. 권 교수는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분양시장의 옥석가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아울러 단지나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 등이 좋은 아파트 단지에 미분양과 무순위 청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사들은 눈물겨운 작전들이 펼쳐지고 있고, 내년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예측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사시면 더욱 저렴하게 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